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 일본과의 논의를 나토와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도 한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들이 참여해 양측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파트너십의 틀도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13일 백악관에서 만나 다음 달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주요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현재 나토 현대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 역량 지원,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지원에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나토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NATO's engagement as well. I've kept you completely informed of my discussions with Japan and South Korea and the Pacific. I think this is the first time ever we've had a major Pacific power engaged in dealing with aggression in Europe.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자국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우크라이나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나토의 안보 이익과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Putin must not win this war because that will not only be a tragedy for the Ukrainians but also make the world more dangerous. It will send a message to authoritarian leaders all over the world, also in China, that when they use military force they get what they want. And we will then become more vulnerable. So it's our security interest to support Ukraine.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And we also look forward to strengthening even more our partnership with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But I think the Secretary General's meeting here today, but especially with the President, i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make sure that we have good alignment heading into Vilnius.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나라 정상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나토는 일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들 4개국과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틀로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정보 차관과 한국 외교부 북핵수석 대표인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불법자금 북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13일 미국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가상자산 탈취와 정보기술 분야 외화벌이 활동 때문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지난 4월과 5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긴밀히 공조한 것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와 민간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김 본부장은 구글과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와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은 개인과 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글로벌 IT 생태계 전반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준비태세 소위원회는 내년에 한국이 12개 주한미군 기지 시설 사업과 관련해 총 4억 5,66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는 계획을 미국 국방부가 승인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태세 소위원회는 지난 12일 공개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통해 구체적인 제공 계획은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의 비행장 서비스 창고와 캠프 보니파스의 차량 유지 시설,
오상 공군기지의 군용기 유지보수 시설 관련 사업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기여는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른 것으로 미국 의회는 매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기지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받아들이도록 승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올해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선 한국이 7개 주한미군 기지 관련 건설 사업에 총 7억 4,98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는 계획을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승인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을 만나 한반도와 영내 안보와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임을 앞두고 방한한 칼 차관과 만나 미한 정상회담 결과인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평가하며 양국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양한 도상훈련을 시행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 확대 같은 미국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 이 장관은 칼 차관이 재임기간 2022년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에 참여 등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칼 차관은 북한의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맹의 노력과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미한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미한일 안보 협력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4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4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발생한 한국 국유재산 손해 44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6월 13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한 뒤 폭파 지시를 하고 사흘 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